좋아요, 구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도 우혜진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시장 좀 볼까요? 네, 미국 시장 이제 FOMC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안 나올 수가 없죠. FOMC 대기 심리가 계속이 되면서 3대 지수 오늘 모두 약세지만 하락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FOMC에서 뭐 금리 인상 결정, 또 경제 전망, 또 아주 지금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전도표를 발표할 가운데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숨고르기에 나선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는 뭐 동결될 가능성이 99%를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뭐 지난 6월이었죠. 연준 위원들이 금리 전망치에 대해서 올해 1회 더 금리를 인상을 예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연말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지, 내년의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쯤 예상할지 지금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위원들 내에서도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추가로 이제 좀 둔화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좀 둔화할 경우에 추가 인상을 없을 거다라는 전망이 좀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파월 의장은 지표에 따라서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긴축 기조로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유가가 연고점을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긴축 기조를 테이블에서 좀 내려놓게 될 경우에 정책 우판의 좀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이제 내일 좀 지켜봐야겠죠. 자, 유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WTI 가격 장중에 93.74달러까지 치솟다가 후반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91달러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장중에 무려 95.55달러까지 치솟다가 95.4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 좀 변화가 있죠. 고유가가 지속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커지자 국채 금리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전날보다 5bp 정도 올라서 지금 5.1%까지 올랐고요. 2006년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 10년물 금리 또 5bp 정도 올랐습니다. 4.37% 기록을 했고요.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2007년 10월 말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5년물 금리도 4.52%까지 올라서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마다 최고치 경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 흐름들 계속 좀 우리가 좀 집중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 한 달 만에 다시 급감을 해서요.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전월 대비 11.3% 줄어들어서 연율 지금 128만 3천 채로 집계가 됐는데 이거는요. 2020년 6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주택담보 이 대출 금리가 7% 웃도는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아마 이 주택 매입 수요가 악화된 게 아마 신규 주택 착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뭐 시장 예상치의 1.5% 감소보다 더 많이 줄어든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와 보합돼 보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전 거래일 대비해서 0.05% 떨어지면서 105.1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시장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게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브렌트, WTI 다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미국 국채 금리까지도 잡아당기고 금리 올라가니까 주택 이쪽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수요가 좀 줄 수밖에 없죠. 뭐 7%씩 빌려가지고 주택을 지금 사야 되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다. 조금 조심을 해보자.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도 안 좋고 달러화 지수 지금 올라가면 뭐 이머징 마켓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 좋을 수가 없잖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05 이 정도에서 우리나라 지금 사 들어올까? 조금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있는 거고. 자, 애플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애플 장은 밀렸습니다만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 상승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아이폰 15 사전 주문에 대한 이 좋은 소식들 나오고 있죠. 무려 중국에서 금지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판매 1분 만에 매진됐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애플은 정말 애플인가 봅니다. 아이폰 15 큰 변화가 없다.
아니면 뭐 그간의 다양한 제품들에서 좋은 거는 정말 다 모아 넣었다 등등등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사전 판매에 대한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엇갈리다가 사전 판매 주문이 우려보다 나아서 호조세를 보인다. 뭐 중국에서 이런 뭐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약세를 보이던 주가의 흐름 반등을 하면서 애플 다시 한번 지금 위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맥스의 일부의 그 색상은 11월 중순까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점도 지금 굉장히 관련 기대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 금리 상승이 어떻게 보면 판매 부진을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좀 분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판매까지는 뭐 지켜보자라는 심리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다음 달에 들어오잖아요. 사실 뭐 올 초부터 아이폰 15에 대한 그런 출시 소식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충전 C 타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가 계속 됐었는데 저도 10월 출시 소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3월 달에 14%를 구매했었는데 아마 저처럼 많은 뭐 아쉬움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애플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도 한번 볼게요. 아마존 오늘 거의 1.7% 넘게 지금 하락을 한 모습인데 장중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컸었죠. 주가의 흐름 굉장히 등락이 심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연말 쇼핑 시즌을 대비하면서 25만 명 채용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말 쇼핑 미국의 정말 빅 쇼핑, 그 할인 쇼핑도 시작을 해가지고 쇼핑 시즌에 대비를 해서 채용을 했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인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낮은 마진을 내고 있어서 이번 고용으로 좀 순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요. 아마존 연말 쇼핑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요즘에 이 미국의 얼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 미국의 쇼핑 이 흐름들, 소비 흐름들을 보면 명품보다는 좀 할인 매장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좀 전해드렸어요. 미국의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앞두고 있고 연말에도 엄청나게 할인을 비롯해서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에 닫아놨던 지갑을 열어서 정말 펑펑 소비를 하는 시즌인데 이 아마존의 이런 흐름들 앞으로의 매출 증가와 또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판 컬리라고 불리죠. 인스타카트 공모가 대비 순 40% 급등을 하면서 오늘 상장 첫날 12% 오르면서 마감을 했죠. 시가총액 무려 112억 달러인데요. 자, 이 회사가 이 팬데믹으로 수혜를 받았습니다. 시장에서 평가된 기업 가치가 정말 390억 달러. 에서 좀 줄어든 수준이긴 한데 이 인스타카트 같은 경우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제품, 이 식료품 주문 배송 증가를 기회로 삼아서 성장한 기업이에요. 뭐 북미에서는 뭐 월마트, 크로거, 뭐 알디 이런 업체들을 제휴사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엄청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차량을 소유하지 않으면 정말 마트에 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도심 거주자들이나 오프라인 매장과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가리지 않고 배송을 해서 식품업계에 정말 우버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ARM 홀딩스 상장 이후에 IPO 시장이 되살아날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인스타카트에 이어서 데이터 자동화 업체, 뭐 클라비오, 뭐 독일의 바켄스타 홀딩스, 베트남 기반 플랫폼 등이 지금 미국 증시에 입성할 전망입니다. 이제 어떻게 주가 흐름이 좀 흘러나갈지, 상장 첫날의 흐름들 어떻게 될지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홀딩스 이 반도체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 뭐 고평가 논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5% 넘게 지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좀 위험성이 크고 또 앞으로의 갈 길이 조금은 험난하다. 회사가 이 로열티를 높일수록 이 능력에 좀 더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 첫날 이후에 좀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이어가서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무려 80억 달러가 증발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 또 앞으로의 그 기대가 되고 있는 기술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장주들의 흐름들 지켜보면서 개별 종목의 흐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즈니 소식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월트 디즈니 이 크루즈를 비롯해서 파크 사업 투자 확대를 발표를 했는데 10년간 무려 80조 원에 가까운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거의 2배로 투자를 늘리겠다고 한 건데요.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필요사항들, 계약 의무, 뭐 향후 부채에 대한 그 만기 일정들, 기존 사업 확장과 뭐 신규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자본 지출이 필요한 적절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비용 확대에 따라서 이익이 좀 줄어들 거라는 우려에서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들도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전체적인 큰 흐름도 중요하고 개별 종목들도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혜진 전문가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시장은 뭐 0.2에서 0.3% 이렇게 밀렸습니다만 그나마 좀 위안이 될 거는 애플이 좀 올랐고 마이크론도 좀 올랐고 테슬라도 좀 올라가지고 말이죠. 우리 시장한테 조금 영향을 좀 덜 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자, 비트코인 쪽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25,000달러 선 내려가는 것 같더니 어느덧 27,000을 회복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보시면요, 우리나라 원화로 한번 볼게요. 자, 3,600만 원 선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돌파 시도에도 지금 이 선을 3,600만 원 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9월 FOMC를 앞두고 뭐 간망세를 보인다. 아무래도 이것도 가상자산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FOMC에 대한 이야기도 좀 반영이 되겠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도 지금 뭐 비슷한 흐름입니다. 계속 이 부분에서 뭐 박스권, 작은 박스권 계속 돌파하지 못하는 부분 보이고 리플 같은 경우도 같은 흐름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다 갇혀 있고 거래 건수들도 올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다 좀 적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더리움이 뭐 매수 기회다, 고래들이 매수를 대기하고 있다라는 이슈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저가 매수, 지금 많이 빠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 이 플랫폼에 예치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배가 늘었고 보유 공급 지금 40%가 지금 스테이킹 중이다라고 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뉴욕주의 금융감독청이요, 가상자산에 대한 뭐 상장과 상장 폐지 강화 지침을 좀 발표를 했어요. 아무래도 가상자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그 규제를 좀 많이 펼치고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더욱더 보호 수단을 마련하겠다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계속 긍정적인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같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여러분들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 좀 보수적인 접근과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서 하나씩 접근하는 자세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준비해 주신 우혜진 전문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